뭐야, 나도 읽어볼 거야. 작가에게 완전히 꽂혔어요. 어떤 분에게는 인생 책인데 그래도 책을 사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책을 함께 뜯어볼 겁니다. 이상하게 중고책은 가격이 저렴할 테니까 충동 구매로 적당량을 구매하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또 왠지 가성비 좋고 막 의외의 작가와 작품을 발견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기대가 쇼핑 중간중간에 쌓여가지고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 자체가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찍고 금방 편집을 하게 됐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즐거우시다면 저야 뭐 이쯤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알라딘 중고 서점 천안 어디점에서 샀고요. 총 12권에 75,000원 주고 샀습니다. 요거는 나름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쇼핑을 시작하게 된 책부터 나와줘야 되는데 밑에 숨어있나 보군요. 여기 있어요. 원래 이거를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요. 그냥 이렇게 뭐 책도 읽고 일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좀 약간 조금의 일탈까지는 아니고 좀 더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만화책을 좀 보고 싶다. 근데 제가 만화책 막 순정 만화도 많고 추리 만화도 많은 시기에 10대를 보냈지만 만화에 막 엄청 열광하면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진짜 만화책 좋아하셨던 분들이 보기에는 와 무슨 저렇게 조금 읽는 사람이 만화책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럴 정도인데 그래도 진짜 좋아했던 만화책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읽어봐야지라고 검색을 했는데 어머나 여기 또 새로운 버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김전일이에요. 저 소년탐정 김전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막 그 트릭들이 기억나요. 여러분 살인을 했는데 뭐 시체를 조각조각 내서 어디 훔쳤다 뭐 문짝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돌아갔다 이런 트릭들 기억날 정도로 진짜 열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추억의 만화책을 봐야지 했는데 김전일 37세의 사건부라는 이야기가 연재가 되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김전일이 옛날에 한 16살, 7살? 그 정도의 학생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30대 후반에 탐정으로 나온다니 어머나 김전일은 37세고 초라한 월급쟁이인데 뭐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고 다시 자기의 그 탐정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부끄럽지만 이번 중고 책 쇼핑은 만화책을 득템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전일 37세의 사건부 를 검색해서 이게 1권부터 최소한 3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개인셀러도 찾아보고 이런 온라인 우주점도 찾아보다가 여기에 이렇게 5권을 쫙 살 수 있길래 골랐습니다. 정가로는 한 권에 5,500원인데 중고로는 3,5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만화책이니까 상태도 중요한데 옛날에 보던 그 감성 그대로네. 그림체 똑같아가지고 이거 진짜 저 주말 내내 이거 읽을 겁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할 일도 있는데 일단은 만화책 보면서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도 김전일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나머지 책들 총 12권 샀으니까 7권이 더 나와야겠죠. 요 위에 있는 책은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책 표지도 좀 독특했고요. 은유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고 싶기도 했고 어디서 뭔가 추천작? 뭐 이런 거 MD의 추천 이런 거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담고 나서 그 온라인 우주점 해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베스트 순으로 놓고 너무 인기 있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한 2, 3페이지 정도가 되는 거에서 좀 헤매봤는데 읽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조금씩 보잖아요. 거기에 끌렸던 이유가 최근에 본 소설 중에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외국인 부모를 가진 인물이 나오죠. 한국 국적을 갖지 않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건지가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모르고 살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했어요. 서점 그 리뷰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고 이런 편견을 가졌는지 몰랐다. 좋았다라는 평이 많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보다 나는 참 모르고 산다 이런 반성을 좀 하고 싶어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하는 책은 에브리맨입니다. 필립 노스라는 작가에게 완전히 꽂혔어요. 노벨문학상을 안타깝게 받지 못한 작가들을 준비하다가 필립 노스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다 해서 일단 소개할 때 책을 제가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못 가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1권 정도 읽은 상태에서 그 책을 찍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진짜 바쁠 때는 솔직히 필사다 뭐다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새로 노트를 사와가지고 문장이 아니에요. 문단 단위로 옮겼었습니다. 와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치기네 이런 극강의 좋은 표현을 이런 작가한테 쓰는 거구나 하는 걸 느껴가지고 필립노스를 어떻게든 다 읽어보겠다라는 욕심이 막 뿜뿜 하는 상태였는데 마침 또 다음 달 독서 모임의 테마는 준비로 제가 미리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라이브 하면서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이런 거를 여쭤봤었는데 어떤 분이 뭐 죽음을 준비하는 테마로 책을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거나 아는 작가 중에 좀 참고할 만한 책이 있을까 봤는데 에브리맨이라는 소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담은 소설이라고 해서 또 두께도 두껍지 않으니까 재빨리 읽어보고 어쩌면 이 영상보다도 다음 달 독서 모임 공지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꽂힌 작가와 필요에 따라 샀습니다. 요게요 보니까 올해 가을에 리커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표지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한 작가한테 이렇게 꽂혔다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궁금해지실 텐데 그럴 수 있다라고 납득을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 못 가려는 소설은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야기가 좀 약간 갈팡질팡하고 길을 잃었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역시 순문학이고 외국문학이라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 장면이다라는 게 확실한 딱 그 연출되는 장면에서 와 이걸 이렇게 쓰나? 와 진짜 거장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독서 모임 후보이기도 하고 얇지만 굉장히 묵직하고 매력적인 소설이라 기대가 되고 있는 책이 요 에브리맨이고요. 같은 테마로 고른 책 두 번째 책입니다. 어떻게 지내요? 라는 시그리드 누네즈의 장편 소설인데요. 최근에 그 베니스 영화제에 상 받은 영화 있죠. 룸 넥스트 도어인가?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래요. 원래 이 책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드렸나 싶긴 한데 그래서 영화 원작이고 죽음을 앞둔 친구와 여행을 가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의 개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 만한 책으로 어떨까. 그리고 영화 원작이다 보니까 영화와 함께 좀 얘기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고른 책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도서죠. 구덩이라는 루이스 세커의 소설입니다. 청소년 자녀들에게 독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 청소년 관련 도서들을 읽게 되는데 제일 유명한 책인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샀습니다. 새 책을 사도 되는데요. 중고 가격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12,000원인데 7,000원 주고 샀고요. 상당히 깨끗하네요. 이거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청소년 권장 도서라서 청소년이실 때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자녀분들 교육을 위해서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3권이 남았는데요. 만화책 놓고 나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사회 섹션에서 고르고 정치에 관련된 책입니다. 꺼져가는 민주주의, 유혹하는 권위주의. 제가 여행 가서 읽으려고 했던 책 중에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이나 이런 게 있진 않았어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근데 올해에 우리는 왜 괴물이 되어가는가? 특히 그 책 읽으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문화와 권위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트이게 된 게 그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권위주의라는 단어로 어떻게 설명했을지가 궁금해서 담아봤습니다. 표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지는 않은데 안에 내지는 또 제가 좋아하는 폰트로 만들어져 있군요. 책 종이가 약간 광택이 나네요. 이것도 신기하네. 그래서 정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정치는 뭔가 정치인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나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를 움직이는 것보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도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펜을 거느린 연예인처럼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가 모여서 그게 실제로 뭐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거 보면 또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서 확실히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를 통해서 사람들이라는 큰 움직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 마음이 계속 이어져서 그 마음이 조금씩 남아있어서 이렇게 중고책 여러 권 살 때 골라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커트 보니것의 제5 도살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왜 골랐냐면 올해 봤던 넷플릭스 중에 체서피크 쇼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가 책은 안 그러는데 영상은 되게 힐링물 좋아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일 잘 풀리고 다 같이 사랑하고 평화롭고 좋고 이런 영상 좋아하는데 그 체서피크 쇼어에 보면은 소설가로 나오는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인물이 새로운 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 좋아하는 작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 작가 좋아한다 이러는데 이제 그 상대편 배우가 그 역할이 나는 이런 작가를 읽었고 요즘에는 보니것을 읽고 있다 하는데 보니것이 누군지 제가 안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뭐야 나도 읽어볼 거야 라고 정말 되게 사소하죠. 드라마 보다가 어떤 인물 제 최애 캐릭터도 아닙니다. 그 인물이 보니것을 요즘 읽고 있어라고 해서 와씨 나도 보니것 읽을 거야 라고 고른 책인데요. 또 설명을 보아하니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았고 좀 독창적인 블랙 코미디가 돋보인다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가 되게 재밌기도 한데 이해가 안 되면 진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도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도 처음엔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니까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좀 독창적인 블랙 코미디라면 오히려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책 상태 굉장히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12,500원 정가고 7,600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왠지 중고 서점은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정도 퀄리티가 되어 사는 것 같아요. 5,000원 미만의 알라딘 평가 등급 중 아래로는 뭐 색 표지가 너무 햇빛에 바랬다거나 누가 줄 쳐놨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렴하게 득템했다고는 하지만 책 읽는 재미가 조금 반감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7,000원에서 9,000원 사이 그리고 나온 지 한 3년 이상 됐을 때 그 정도가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책은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라는 책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인생책인데 어떤 분에게는 이거 끝까지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자전적인 요소가 담겨 있기도 하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잘 담아냈다라고까지만 읽었어요.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이런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치열하게 흘러가는 가운데서 뭔가를 느끼게 된다는 설명인데 책 상태 좋네요. 이거 하신 분이 끝까지 못 읽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종이 색도 뭐 이 정도면 좋습니다. 네, 이것도 기대를 하면서 읽어볼 거예요. 이렇게 계획이 없던 책 쇼핑 리스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원래는 신간도 사야 돼요. 제가 지금 사지 못한 신간 여러 개 있거든요. 줄리언 반스 책도 못 샀고 에릭 와이너 책도 못 샀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생각을 해보면 신간을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갑자기 에이씨 나 몰라 만화책이나 볼래 라고 시작했던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버렸지만 책장이 지금 약간 터질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 화분도 놓고 액자도 놓고 예쁜 책장을 항상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치고는 책이 너무 많아져 버렸지만 그래도 책을 사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저 어서 요거 읽어보고 독서 모임도 결정을 해보고 또 좋았는지 어쨌는지도 짧게 인스타로라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기 있는데도 못 읽은 책도 많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될 거라는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어보고 어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